어떻게 됐어요? 저를 돌려주셔야죠. 아기는 잘했습니다. 좀 목소리 좀 듣게 해주세요. 아니, 감기 기운이 있어서 감기약은 왜 하고 있네요. 나쁜 것이면은 그냥 잠들어 버리겠습니다. 오늘 일어날 때까지 여보세요? 애는 괜찮아요? 식사를 준비하겠습니다. 목소리 다시 전화드리죠. 여보세요? 형어를 위하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가요? 형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 형은 살아있는 거예요? 형어 죽기를 바라죠. (1991년 1월 29일) 오후 6시경 당시 서울 구정초등학교 3학년이었던 이형호 군이 압구정동 현대 아파트 내 놀이터에서 유괴되었습니다. 그리고 3월 13일 유괴된 지 43일 만에 서울시 송파구 88도로 뚝방 아래 보수부지 배수구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시신은 두 손이 비닐끈으로 묶이고 입에는 노란색 비닐 테이프가 붙여진 참혹한 모습이었습니다. 범인은 실종 당일부터 2월 14일까지 모두 46차례 전화를 걸어와 몸값을 요구했지만 부검 결과 이형호 군은 유괴 당일 살해당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사건은 2007년에 영화로도 제작이 되어 다시 주목을 받았으며 32년이 지난 현재까지 범인이 잡히지 않아 아직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5월 5일은 어린이날입니다. 그런데 5월 25일은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5월 25일은 실종 아동의 날입니다. 실종 아동 찾기 캠페인은 보건복지부나 경찰청 그리고 공공기관인 아동권리보장원 주관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5월 25일 제17회 실종아동의 날을 맞이하여 실종아동 부모님들의 아픔에 조금이라도 동참하고자 저희 방송에서도 이 사안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이 여러분께 전해지고 널리 퍼져서 실종 아동을 애타게 기다리는 부모님들께 작은 힘이라도 되어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선 실종아동의 현황을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해마다 실종아동 신고수는 2만 건가량으로 그중 99%는 1년 안에 가족을 찾았지만 1년이 지나도록 가족 품에 돌아가지 못한 아동도 누적 87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최근 통계인 2021년의 경우를 살펴보면 21,379건의 실종 아동이 신고 접수되었고 14명의 아동은 아직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종 아동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일까요? 대부분 이 법이 존재하는지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나라에는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실종 아동의가 아닌 실종 아동 등의로 되어 있는 까닭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동 등이란 다음 강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 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다. 치매관리법 제2조 제2호의 치매 환자입니다. 이 법안에서 지문 등 사전 등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도입된 지문 등 사전 등록 제도는 보호자가 혹시 모를 실종 사건에 대비해 아동의 지문, 사진, 보호자 연락처 등을 경찰의 정보 시스템에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등록 대상은 18세 미만 아동, 지적, 자폐, 정신장애인, 치매 환자 등인데 그 등록률은 아동이 59.6%, 장애인이 28.8%, 치매 환자가 32.4%에 그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민간에서도 실종 아동을 위한 지문 사전 등록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즘 제일 빈번하게 아동 실종이 일어나는 곳이 백화점이나 대형 쇼핑몰인데요. 신세계 백화점과 스타필드에서는 매년 5월에 방문 어린이를 대상으로 지문 사전 등록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종 아동을 찾는 데에는 경찰의 노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위에서 언급했지만 우리나라는 치안이 안전해서 실종 아동을 찾는 비율이 99.9%입니다. 경찰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경찰이 실종 아동을 찾고 범인을 검거하는데 얼마나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는지 느낄 수 있는 영화 한 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영화 스트레인저. 이 영화는 2003년 호주의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하고 있습니다. 호주 퀸즐랜드에서 실종된 당시 13세 다니엘 모콤베는
결국 8년이 지난 2011년 시신으로 발견되었는데요. 실제로 호주에서는 이 사건을 가장 고통스럽고 가슴 아픈 아동 납치 사건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장기 미제로 남아있던 이 사건을 담당한 경찰들은 실종 아동을 찾기 위하여 잘 짜여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가짜 마약 범죄 조직을 만들어서 경찰들을 마약 판매 조직원으로 위장시켰습니다. 그리고 심증이 가는 범인을 그 조직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래서 범인과 유대관계를 쌓은 경찰은 그로부터 범행을 자백하도록 유도했습니다.